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165위를 차지한 언포게터블입니다. 영화는 얼굴에 상처 투성이인 줄리아가 전 남친을 죽인 혐의로 취조를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그녀는 전 남친의 폭력에서 겨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그녀가 전 남친에게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둔 상태에서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를 유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품을 보여주면서 비아냥거리는 남자 형사와 같은 여자가 봐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는 여경인데, 전 남친의 전화기엔 온통 줄리아가 보내준 사진이 차에선 줄리아의 속옷이 발견됩니다. 줄리아는 과거 폭력적인 남친에게서 벗어나 잘 나가던 편집장 자리를 버리고 양조장을 하는 데이빗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합니다. 테사는 잘 나가는 도시의 인텔리였으나 데이빗이 한적한 시골 도시로 와서 양조장을 여는 것이 불만이었는데 결국 데이빗과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런 테사는 데이빗과 헤어진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데 뉴욕으로 이사를 했다가 다시 데이빗이 있는 이곳으로 딸 릴리를 데리고 이사를 온 것입니다. 테사는 데이빗의 집 근처에 살면서 데이빗과 돌아가면서 릴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릴리는 처음엔 줄리아를 낯설어 했지만 냉정한 엄마와 달리 따뜻하게 감싸주는 줄리아에게 마음을 엽니다. 무튼 줄리아가 데이빗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과 딸 릴리마저 줄리아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보고 테사는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테사는 온갖 트집을 잡아 릴리에게 줄리아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심어주고 축제에서 릴리를 빼돌려 줄리아가 아이를 잘 못 다루는 것으로 몹니다. 또한 몰래 데이빗의 집에 들어가 약혼 반지를 빼돌리고 축하 파티가 있던 날 줄리아의 휴대폰을 몰래 갖고 와 줄리아의 생일을 조합해 암호를 푼 뒤 그녀의 사생활을 캐냅니다. 테사는 줄리아가 전남친 바르가스와 불미스런 일로 내려진 접근 금지 명령을 보게 되고 휴대폰을 동기화시킨 컴퓨터로 바르가스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메시지를 보내 그가 줄리아를 찾아오게 만듭니다. 사이코 기질이 있었던 줄리아의 전 남친은 당연히 그 메시지를 줄리아가 보낸 것이라고 생각해 찾아오는데, 갑작스런 그의 등장에 도망치려던 그녀를 잡아서 다시 폭력을 행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줄리아는 그를 공격해 치명상을 입힌 후 도망치는 데 성공하고,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테사가 치명상을 입은 남자를 칼로 찔러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줄리아가 조사를 받는 동안 급히 달려온 데이빗은 뭔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 테사의 집으로 갔다가 테사가 피 묻은 옷을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테사의 집에서 줄리아의 없어진 목걸이까지 발견한 데이빗은 테사가 범인이었음을 알고 돌아서는데, 테사가 꼬챙이로 데이빗의 뒤통수를 날리고 결박해서 묶어놓게 됩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를 마친 줄리아는 데이빗에게 테사를 조심하라고 급하게 전화를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테사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결국 줄리아와 테사는 육탄전을 시작하는데, 테사가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것을 보자 줄리아의 손에 있던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릴리를 부탁하며 죽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악마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각성을 한 것으로 6개월 후 줄리아는 데이빗과 결혼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릴리의 외할머니가 찾아와 손녀딸이 보고 싶다며 릴리를 안습니다. 그럼 이 영화의 감독과 출연자를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언포게터블. 언포게터블은 베니스 디 노비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인데, 평론가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영화의 소재가 90년대부터 수없이 다뤄온 것임에 비해 새로움을 더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평가로 두 여주인공의 연기가 영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일부 팬들은 잊을 수 없다라는 언포게터블의 뜻에 빗대어 최악이라서 잊을 수 없는 영화, 완전히 잊혀질 영화라고 악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1200만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여 제작했지만
그 제작 비용도 크게 넘어서지 못해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릴리의 외할머니, 즉 태사의 엄마를 등장시켜 속편을 기대했나 본데 그건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영화의 감독과 주연 배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한 데니스 디 노비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화 제작자 중 한 사람으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제작해왔습니다. 1956년 3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셔먼 오크스에서 태어났는데 테더 리틀 우먼 레드우드로 알려진 프로듀서 겸 감독입니다. 여주인공 줄리아 뱅크스 역의 로사리오 도스는 1979년생으로 미국의 배우 겸 성우, 가수인데 1995년 독립영화 키즈로 데뷔했으며 다양한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에 출연했습니다. 대표작은 맨인 블랙 2의 로라 역, 신시티의 게일 역, 퍼시 잭슨과 번개도둑이, 페르세포네 역, 넷플릭스 마블 드라마 시리즈의 클레어 템플 역 등이 있습니다. 여주인공 태사 콘노버 역의 캐서린 헤이글은 1978년생으로 독일계의 미국인으로 9살 때부터 모델 활동을 했으며 1992년 사랑과 우정으로 스크린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여러 영화에서 아역과 조연으로 출연하다 미국 방송사 더 WB에서 방영한 드라마 로스웰에 출연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ABC의 그레이 아나토미의 이지 스티븐스 역으로 출연해 연기에 호평을 받았고 에미상 여우조연상까지 수상하였는데 로맨스 코미디 영화의 연이은 성공으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남주인공 데이빗 콘노버 역의 제프 스털츠는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는데 휘트역 칼리지에 다녔고 디비전 3 미식축구 선수로 와이드 리시버로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롱런 프로그램인 세븐스 헤븐 쇼에서 LA에 함께 살고 있는 동생 조지 스털트가 연기한 케빈 킨커크의 동생 벤을 연기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나는 내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길 꿈꾸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에 나타나 내 전부를 사랑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주고 내가 하는 노력을 더욱 북돋워주며 나의 꿈을 함께 나눌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자라서 그 사람을 만났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꿈꾸었던 꼭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린다 두푸이 무어